자, 이번 시간에는 토목기사 기출문제 중에서 우리 14장에서 나왔던 응력변환 관련된 문제를 모아온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그림과 같은 부재 요소의 전단응력 4, 인장응력 50, 다 플러스죠. 인장이에요. 요소 내 최대 인장응력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아온을 그려보면 되죠. 여기는 이제 수직응력, 그 다음에 여기는 전단응력.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그린다고요? 여기 이제 시그마 y는 0이잖아요. 시그마 y는 없다는 얘기는 0이란 얘기예요. 그죠? 왜냐면 항상 요거 그리려면 세 개를 알아야 돼요. 시그마 x는 몇이냐? 50이 주어져 있구나. 시그마 y는 안 그려져 있는데 그러면 0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타우는 xy는 4구나. 요걸 알아야지 우리가 모아온을 그릴 수 있지, 세 개를. 그래서 50 시그마 x는 50. 그 다음에 시그마 y는 0. 그럼 여기네요. 시그마 y는 0. 전단은 4.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4. 타우는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4.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그림을 하나, 원을 하나 그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4점이 다 들어가는 거. 그 중에서 타우 x 마이너스 시그마 y 요게 이제 x라고 그랬죠. 시그마 x 콤마 마이너스 타우 xy, 즉 50하고 마이너스 4의 위치가 x고 그게 이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윗문은 90도 차이니까 180도에 위치한 요 점이죠. 요게 이제 y예요. 자, 그랬을 때 질문이 뭐예요? 최대 인장 응력은 그럼 이게 최대 인장 응력이라는 거는 이게 좀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최대 주응력장 찾는 거잖아요. 요만큼 돌렸을 때, 그죠? 요 값을 찾는 거예요. 최대값, 최대 이 인장 전단 응력이 0일 때, 맞지? 전단 응력이 0일 때 여기서의 최대 인장응력이니까 여기를 찾는 거, 요거 몇이냐라는 질문이죠. 그럼 제일 먼저 중앙 센터부터 찾아야겠죠. 센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까지는 평균값이잖아요. 왼쪽 오른쪽에. 그러면은 2분의 여기는 50이고 0이니까 50 더하기 0 하면은 25죠. 중앙점은 25예요. 여기서 25, 여기가 이제 25라는 얘기죠. 그러면 또 반지름은 r을 찾아야겠죠. 반지름은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를 그려보면은 여기 4고요 직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몇이에요? 지금 찾은 게 25잖아요. 맞죠? 25예요. 요 r은 어떻게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에 4의 자승 더하기 25의 자승이겠죠. 그죠? 요만큼의 r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주인장 응력은 어떻게, 최종적으로 이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요게 또 r이니까, 요 r만 더하면 되겠죠? 요 r을 포함, 요 나온 결과값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시그마 y는 어떻게 돼요? 요 r에 25에다가 더하기 요거 나온 값을 더하면 되겠죠. 몇이야? 여기 이제 센터 AV이고 여기 R이죠. 찾아보세요. 다음, 인장력 P를 받고 있는 막대에 인장력 P를 받고 있어요. 막대기가 인장력 P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P TT 단면.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지금 이렇게 까꿀로 그려놨네. 요거 막대기로 요 막대기에 P가 막대기래. 직사각형이구만. 그림 그리기가 애매했나 보네. 했을 때 수직응력과 전당의 크기가 같은 거,
그 경사 알파의 크기는. 그러면은 면적이 A니까 응력은 뭐 돼요? 응력은 요 파이버, 요 조그만 파이버를 찾아보자고. 요 파이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윗방향으로는 이 P에 의해서 응력은 뭐예요? 응력은 힘을 갖다가 면적으로 작용 면적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P분의 A분의 P. 그죠? 그 다음에 요걸 이 수평을 x축이라고 위를 y축이라고 했네요. 이건 시그마 y예요. 얘는 표시 에로테이션으로. 얘는 시그마 x는 0이죠. 수평으로는 하중에 아무것도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p가 0이니까 면적 해봐야 0이에요. 0이에요. 시그마 x는 0이에요. 그 다음에 전단이 있겠죠. 전단. 여기에는 전단이 없죠. 요 지금 xy 좌표에는 얘는 0이에요. 그래서 모아원을 그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그마 x는 0, 시그마 y는 a분의 p, 타우 xy는 0 라는 거죠. 어디가? 이 면이 지금 현재 요 면이 요 파이버 직사각형인 요 면에 xy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요걸 갖다가 알파만큼 돌린다는 거죠. 그럼 여기 보자. 이건 시그마고 n은 타워야. 그럼 이게 0이에요. 그러면 0이 0. 시그마 x 0. 시그마 y a분의 p. 시그마 y a분의 p. 이게 전단이 0이네. 그럼 이 점을 통과하겠네요. 이렇게. 두 점에 두 점. 두 점, 네 점이 아니고 두 점이네. 그러면 두 개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요거에 이제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의 크기가 같은 알파라. 이걸 어디를 돌리면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이 동일하겠습니까? 그럼 얘가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겠죠. 이 정도. 이게 뭐지? 얘기하면 요렇게 요게 요렇게 90도 돌았을 때, 즉 45도 돌았을 때, 여기서 45도 돌았을 때 요 점이죠. 그럼 요게 반지름이 요거나 다 똑같잖아요. 요거의 수직응력이나 a분의 p고요. 반지름이니까. 요것도 수직이니까 두 개의 평균이 a분의 p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 45도를 돌리면은 여기로 a분의 p, 수직응력 a분의 p, 이것도 a분의 p, 전단도 a분의 p, 다 a분의 p는 거의 언제? 45도예요. 왜? 여기 직각이니까 90도니까 반인 45도죠. 그래서 나가 답이죠. 자, 너무 빠른가? 근데 요거는 이제 식을 모아원을 모를 경우에 이제 어떤 교재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다 암기할 필요 없다. 모아원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지름이 D인 인장시험편에 표점거리. 그럼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 표점거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인장시험편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실험실에 이제 구조 실험실 가면 우리 인장기가 있거든요. 작동은 안 돼.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해줘야 되는데 대학원생들이 안 오니까. 요런 시험체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나사로 해서 물고 나서 이렇게 기계가 쫙 잡아당겨요. 그랬을 때 이제 표점거리라는 거는 이게 계측을 하기 위해서 요게 점을 하나 찍어요. 점. 스트레인 게이지가 이렇게 재고 있어. 요 종의 표점이 점거리 L이라는 거죠. 여기서까지 길이. 요 L을 갖다 이제 표점거리라고 그래요. L가 이제 애가 50mm라는 거예요. 50mm. 그렇죠. 0.5mm 신장했다. 애가 이제 늘어났다는 거지.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 P가 지름이 요게 이제 D예요. 요 D가 D는 14mm. 그리고 늘어난 길이가 델타가 0.05야. 재료에 탄성계도 주어져 있고요. 시험편에 걸린 전단은 최대 전당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조그만 5에는 어떻게 돼? 인장 상태가 여기 진짜 인장이겠죠. 요거는 시그마 계산. 시그마는 a분의 p잖아요. 그러면은 p는 모르겠고 주어진 게 a분의 p예요. 뭐 D는 주어졌으니까 구할 수는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탄성계수를 주어졌잖아요. 시그마 이거로 2 입실론인데
2를 주어줬어 희한하게. 근데 왜냐면 변형률을 알기 때문에 원래 길이 L분의 델타라는 거지 변형률이. 그러면 2에다가 2가 이거 우리가 이제 방금 주어졌잖아 다. 2는 여기 주어 있네요. 2.1 곱하기 10의 4승. L은 50. 늘어난 길은 0.05. 이거 계산하면 시그마가 나오겠네요. 뭐 계산하면 얼마냐? 여기 있네. 21이에요. 21. 여기 21이야. 그럼 여기가 21이라는 얘기예요. 계산하면은 A분의 P를 안 가르쳐줬으니까 이 문제는 P를 안 가르쳐주고 요 P를 안 가르쳐주고 대신에 변형량을 가르쳐줄 거죠. 이 P를 안 가르쳐줬으니까 훅수의 로우에 의해서 응력을 계산해라 는 게 이제 차이점이죠. 이게 21이에요. X 시그마 X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 Y 이쪽은 없죠. 이쪽은 하중이 P가 이 수평 방향으로만 있지 위 Y 방향으로 없잖아요. Y는 0. 요 조그만 5에 대해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전단은 없잖아요. 지금 얘는 0이에요. 그래서 모아원을 그리면 아이고 다 지워. 모아원을 그리면 시그마 N은 전단. 근데 이제 시그마가 얼마라고요? X가 21. 시그마 Y는 0. 타워는 안 가르쳐줬어. 근데 이제 안 가르쳐준 게 0이죠. 인장 시험을 한 거니까. 그죠? 빠른타기 그리기가 마우스로 어렵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 모아원 그리는데 0 시그마 X 21 즉 21 시그마 Y 0 그러면 이 0이죠. 시그마 Y 0 타우 0 이거 이 똑같은 거네. 아까 그 문제네. 그러면 4점이 아니고 2점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최대 전단 응력은 이게 이제 여기 있던 놈이 요렇게 45도 돌렸을 때 최대 값이고 그럼 요거의 반이잖아요. 그럼 21을 2로 나눈 값이잖아요. 요 값은 그죠? 10.5네요. 그죠? 이게 공식을 안 외워도 된다. 모아원을 응용을 하면 모아원의 응력원에서 중점의 좌표와 중점의 좌표 요 에버리지 요거는 평균이잖아. X와 Y에 오케이. 반지름 R은 반지름을 바르게 나타난 것은 반지름은 요거 이제 중심점의 좌표는 수평축으로는 2분의 Y고 Y축은 0이겠죠. 요거 둘 중에 하나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을 보자. 반지름은 최대 수직 응력이다. 최대 수직 응력이면은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다. 이게 반지름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틀렸죠? 최대 전단 응력이다. 그럼 여기 최대 전단 응력이 이만큼이잖아요. 오 R이죠. 오케이. 이건 맞네. 그럼 답은 다. 자, 평면 응력 하에서 모아원의 응력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대 전단 응력의 크기는 주응력의 차이와 같다. 우리가 이제 모아원 시그마하고 타워가 있는데 최대 전단 응력의 크기는 주응력의 차이와 같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죠. 항상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여기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 그럼 주응력은 이만큼이잖아요. 최대 주응력은 여기 시그마 1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시그마 2잖아요. 두 개의 차이잖아요. 이 두 개의 차이는 두 주응력의 차이는 반지름 곱하기 2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거하고 항상 같으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항상 true는 아니야. 그런 경우가 있겠지.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센터에 있다든가 이렇게 있으면은 차이는 뭐 꼭 그것도 항상 그런 건 아니네. 아니면은 아까 문제처럼 이렇게 여기 두 개 안에만 있을 경우에 그것도 아니네. 반이 주응력의 반인 경우네. 뭐 여러 가지 경우는 잘 없겠네. 항상 true는 아니다.
모아원 중심 좌표 값은 직교하는 두 축의 수직 응력의 평균값과 같다. 그렇죠. 여기서 뭐 이렇게 있을 경우에 요 AV는 어디에 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시그마 X이고 시그마 X이고 여기가 시그마 Y면 요 가운데는 요거와 요거의 평균이죠. 그죠? Y축 값은 좌표축이 0에 있으니까 수직 응력이 전당 응력이 0인 경우죠. 이건 맞네. 모아원이 그려지는 두 축 중 연직축은 수직 응력의 크기다. 이게 전당 응력이죠. 전당 응력이. 모아원으로부터 주응력의 크기는 구할 수 있으나 방향은 구할 수 없다. 방향도 구할 수 있죠. 2세타 피해서 탄젠트 아크 탄젠트에서 구할 수 있죠. 항상. 그럼 이 나네. 이게 이제 서술형도 많이 나옵니다. 쉬운 문제로. 모아원의 응력원이 다음 그림과 같이 하나의 점으로 나타난다면 이때의 응력 상태 중 옳은 것은 하나의 점에서 이거는 이제 응력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응력이 같겠죠. 한 점이니까. 그 다음에 타우는 0이겠죠. 여기 0의 위치에 있잖아요. 타우는 당연히 0이죠. 이건 아니고 틀렸어. 그 다음에 뭐 이게 시그마와 다 한 점이잖아요. 한 점이니까 이거네. 이거는 제일 이지한 문제로 이렇게 표시해 나오면 곧바로 개념만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네요. 그죠? 다음 보의 응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이거는 이제 아까 봤던 건데요. 아이고. 휘응력을 가장 크게 받는 부분은 C이다. 휘응력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이 눌러주면은 위는 압축 최대 이 변형률이 압축이고 뒤는 늘어나니까 이렇게 인장이죠. 그러면 훅수의 로우에 의해서 시그마 이거로 2에 비례하잖아요. 변형률이. 그러니까 이제 응력 변형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시그마가 최대인 거죠. 휘응력이 가장 크게 받는 부분은 거기죠. 밑에 부분하고 여기잖아요. C다. 맞네. 맞죠? 그 다음에 전당력이 가장 크게 받는 부분은 A다. 이건 틀렸죠. 전당력은 어떻게 보면 크기가 끄트머리 0 그래서 이렇게 이 포물선 분포였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센터에서 제일 컸잖아요. 단면 1차 모멘트 이 단면에 단면 1차 모멘트가 제일 크니까 뭐 날파리가 왔다 갔다 어쨌거나 그래서 전달능력이 가장 크게 받는 부분은 요 F겠죠. F가 아니라 D지 D. D에 D. 왜냐하면 전단력이 여기 이제 지금 아직 안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게 단순보에서 휘응력이 가해져요. 그러면 전단력은 어떤 부표를 표시하면 이 반력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 이렇게 표시해요. 전단력이 최대는 지점에서 최소가 나와요. 절대값으로 제일 큰 거는 양쪽에 나오고 요건 이제 나중에 구조역학을 좀 더 할 거예요. 모멘트는 이게 등분포화 중일 경우에 이렇게 포물선 배치가 돼요. 이렇게 센터에서 제일 커요. 이게 8분의 WL 자승이에요. 센터에서. 그래서 모멘트가 가장 큰 거는 중앙 경관부에서 모멘트가 제일 커요. 그래서 요 C점이 A, B, C, D, E, F 중에서 중앙 경관부에 있고 가장 원단에 있는 게 가장 큰 휘응력이 강죠. 반대로 전단응력은 왜냐하면 휘응력은 시그마일 거로 I분의 MY니까 M이 가장 큰데 M이 가장 큰 데는 이 포물선 이 끝부분에서 모멘트가 0이잖아요. 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포물선을 누르거든요. 가운데서 제일 크니까 요 점에서 모멘트가 제일 크니까 얘가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중앙경관의 모멘트가 제일 커요. 그렇지만 전단응력은 어때요? 전단응력 타우는 I B분의 VQ 해서 이 Q의 전단력하고 Q하고의 관계잖아요.
일단 단면은 정해져 있으니까 Q가 제일 큰 거는 복부이고요. V가 가장 큰 데는 요 끄트머리죠. 그죠? 대신에 요 센터에서는 전단이 0이에요. 0. 그죠? 그러면은 F는 얘는 0이에요. 0. 전단이. 가장 큰 거는 전단력인 Vmax가 A하고 D가 Vmax죠. 그렇지만 Q가 맥스인 경우는 D가 제일 크죠. A보다는 D가 크죠. 그래서 전단이 가장 큰 부분은 D예요. D. 옳지 않는 거. 틀렸네. 요건 맞아요. F 부분은 휘응력과 전단 응력이 최소가 되는 점이다. F. 여기 가운데네요. 여기는 휘응력은 0이죠. 센터니까 중립적으로 통과했으니까 0. 전단 응력은 최대가 되는 거죠. 전단 응력은 V가 0이, 애가 0이기 때문에, 애는 Q는 0이 아니지만 애가 0이기 때문에 전단 응력이 0이 되죠. 여기 요 F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D점에서 응력 상태를 표시를 하면, D점이라면 여기죠. 여기는 휘응력은 0이죠. 모멘트가 0이기 때문에, 여기 모멘트가 0이기 때문에 휘응력은 0이에요. 그죠? 휘응력은 없어요. 위도 없고 이쪽도 없고 전단만 맥시멈으로 있을 때죠. 이런 상태 맞습니다. 그러면 요게 틀렸고요. 틀린 부분은 요 A가 아니고 요 D 부분이다. 그래서 요 이제 기본적인 이게 종합 문제죠. 요거 아주 요런 문제가 이제 그 종합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평균 지름이 D가 1200이고 벽 두께가 6이에요. 이거는 이제 수도관. 그럼 수도관이면은 이렇게 생긴 우리 박벽에 대해서 호수관이었잖아요. 그죠? 기억나나요? 여기 이제 압력 P가 있다는 거죠. P가. D는 1200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께는 6이에요. 수도관이에요. 압력 P도 주어졌어요. 이제 단위가 얘가 센티미터고 얘네들 미리라는 거 주의해야 돼요. 관벽 속에 발생하는 환응 응력. 이게 이제 영어, 한자로는 원환 응력이고,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훅 스트레스, 훅. 이거 뭐라고 했죠? 아우 힘들다. 이게 좀 시그마 완이었나 그게? 뭐였지? T분의 PR. 그 유도 과정은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훅스트레스고, 그 다음에 롱지튜드널한 게 애가 2배 컸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2T분의 PR. 애가 이제 시그마 2죠. 그죠? 그러면 그냥 유도해서 해도 되고 넣어도 돼요. 근데 이제 단위 환산을 좀 조심해야 돼. 왜냐면 요거 T 두께도 밀리미터고 애도 밀리미터인데 P 그냥 넣으면 되겠네. 그거 지금 그냥 공식 넣은 거예요. T가 이제 P는 아까 몇이었어? 10kg/cm 자승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그냥 공식 넣고 입력하는 수준이네요. 이거는 이제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식을 다 암기하고 있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도를 어째 물체자 유도를 그려서 이걸 유도를 해서 그 값을 넣어야겠죠. 아주 이제 요런 거는 이제 그 마지막에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귀퉁이에 하나 있는 거 이렇게 나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과거에 아주 이제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 공식 아느냐 못하느냐 요 정도 수준이 나왔고, 요즘은 이제 조금씩 이제 더 응용을 해서 이게 나와요. 이건 옛날에 나온 문제예요. 보니까 이게 용어도 이게 한자로 이제 기사 시험에서 쓴 거 보니까 아주 옛날 문제죠. 이렇게 단순 공식 암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이제 산업기사 2급 정도의 산업기사에 나와요. 토목기사가 아니고 단순 공식 암기 적용 이런 것들은 나오고,
요즘에는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박벽 즉 그 원형 흡스트레스가 뭐냐,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상식적으로. 재료역 응용력학을 했으면 흡스트레스 2배 크다. 시그마1은 뭐였어? P R 나누기 T. 그 다음에 롱지투드널은 2배 작죠. 시그마2는 ET분의 PR. 요거 이제 요 정도는 알고 암기하고 있어요. 가끔씩 나와요. 네. 자, 그래서 다음 여기까지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사 기출문제 변환 관련해서 몇 가지 한 8가지를 알아봤고요. 더 예제가 더 많은데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본인들이 한번 다 해보시고 연습을 익혀야 돼요. 내가 좀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돼. 기본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익혀야 돼. 익힌다. 학습이라는 게 익힐 습잖아요. 익힌다. 연습한다. 연습을 해서 익혀야 돼요. 몸에 배이도록 익혀야 되고, 야 알고 있다 수준 갖고는 안 돼요. 그래야지 통찰이 생겨. 통찰력. 사람이 별 차이가 없어요. 능력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아주 간단한 건데 그 사람이 통찰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기준이에요. 겉으로 밥 먹고 하루 세끼 먹고 이렇게 운동하고 뭐 판단이라든가 선택에 있어서 별 거의 차이 없어요. 사람 큰 차이 없어요. 이 통찰력을 어떤 특정 분야에 그걸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키우는 데는 기본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손이 닳도록 익혀야 돼. 연습하고 익히고. 그 옛날에 무술 마셜 아트 하던 사람들이 막 기본 어떤 있잖아요. 기본 어떤 태권도 기본 뭐죠? 그거 열심히 한다. 연습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거의 도인이 되잖아요. 그런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제 참을성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대략 기본 개념만 익히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연습 문제를 토목기사 책 많이 찾아보시고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익혀야 돼요. 그 와중에 이제 학습이 돼야 되고 이게 이제 어렵고 노력이 시간이 많이 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통찰력이 생겨요. 어느 순간 이건 생기지는 않아. 의도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역학을 하고 있지만 역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키우기 게 최종 목표입니다. 목표. 이거 정도 했다고 해서 여기까지 가지는 않아요. 요게 개인의 능력 차이예요. 그게 실력이고 실력.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거 기사시험 토목기사 기출문제 책 많이 있으니까 지금 시중에도 많이 있고 우리 선배들한테 쓴 것도 많이 있잖아요. 봐서 학습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